순순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자, 제2회 우리 인강드림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를 담당하는 김성수입니다. 자, 벌써 2회가 됐네, 그죠? 이제 시간들이 수험 시간에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꼭 이 인강드림 모의고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답 보지 마시고 또 해설을 듣기 전에 스스로 체크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답 그리고 정답 확인하시면서 내가 뭐가 틀렸는지 또 어떤 내용을 놓쳤는지 꼭 확인하셔서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의고사에 많이 응시하시는 수험생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어떤 내용을 이렇게 듣기만 들었지만 이제 모의고사를 침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실력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놓치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진행되는 인강드림 우리 모의고사의 성과를 보시도록 기원해 봅니다. 자, 해설합시다. 1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용어에 대한 기술입니다. 타당한 것은 용어의 정의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1번 문제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도 되고 또 여러분과 수업할 때는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되고 용어의 정의를 잘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강조했던 단원이죠. 해마다 출제되는 단원인데 자, 타당한 것부터 볼까요? 답은 2번이죠. 중개업은 하면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여기까지가 3번 중개라는 정의죠.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돌아가는 게 2번이고 이 용어를 물을 때 가장 어렵게 들어오는 게 2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법에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중개를 정의를 여기 넣을 때 이제 내용이 제일 길어지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길게 낸다는 게 2번입니다. 정확하게 의식하시고 용어의 정의 정했죠. 자, 1번. 개공사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벌써 X다, 그죠? 개공사는 뭐라고요? 등록한 자, X. 3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지 또 뭐 등록을 한다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 갖다 붙었죠.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4번 소공사는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틀렸다, 그죠?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중개보조원은 가장 중요한 말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붙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죠. 자, 용어의 정의 지금 2회 모의고사인데 앞으로 3, 4, 5까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또 같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중개사법상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 즉 등록 기준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갈까요? 주식회사인 법인의 임원이 6명의 임원 중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 그때 3명은 공인중개사이며 나머지 3명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다. 자, 여러분 우리 사원 임원은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6명의 임원이 있으니까 3분의 1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3명이 공인중개사고 3명은 임원이다. 그럼 2명 이상이면 되니까 이거는 충분히 조건을 만들었죠. 개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9천만 원의 합자회사이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뭐 상법상 회사면 되니까 9천만 원이면 잘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등록 기준을 넘었다 이 말이에요. 3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을 한 후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등록 신청을 하였다. 가능하죠. 당연히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4.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부동산 관리 자금의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X. 답이 4번이네. 그죠? 여러분 지금 법인이 14조 업무만 해야 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 관리 자금업 이런 거는 없죠. X.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기 6개월 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다. 잘했다. 그죠?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이면서 언제까지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니까 6개월 전에 받았으면 잘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등록 기준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 지금 2번 문제 같은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으로서 잘 정리하시고 타당하지 않는 것 4번 갑니다. 3번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개인의 등록 결격 사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자는 즉 결격 사유 제목 알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죠. 결격 사유 해당되는 자 답은 4번 미성년자. 여러분 미성년자는 혼인하더라도 안 된다 그랬죠. 19살이 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벗어났나요? 2년간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취소를 받고 또 2년이 경과되었다. 그럼 합의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했죠? 4년. 취소된 자는 몇 년만 지나면 된다? 3년 지나면 되니까 요거는 등록할 수 있죠. 금고의 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여러분 선고유예라는 자체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고유예가 흘러가면 스스로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결격 사유도 아니고 취소되는 사유도 아니고 자격 취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선고유예가 뭐길래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 설명할 시간 아니죠. 선고유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결격 사유 아닙니다. 3번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염려가 있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또 지금 몇 사람 보이죠? 염려가 있는 자가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런 낭비로 가족이 자신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지 그런 염려가 있는 자는 아니죠. 출제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년의 경우는 자 여러분 우리 단원에서는 벌금이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를 3년간이니까 이 법 중개사법 위반이지 폭행죄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하여 중개 업무를 합니다. 그때 개공사 값과 그가 고용한 보조원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바로 보입니까? 자, 2번. 이때 소공사죠.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공사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X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우리 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그의 행위를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공사도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 잘못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 안 한다면 중개보조원은 계속 사고치고 다니겠죠. 개공사가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함부로 제재를 피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공사가 대신 물어주면 야 사고는 네가 안 했는데 내가 대신 물어줬잖아.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2번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의미를 잘 정리해 주시고 이 5번 같은 판례는 참 중요하죠. 중개보조원이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여 그를 고용한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개공사 갑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자기가 위반해서 벌금을 받으면 결격 사유지만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사가 벌금을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모습입니다. 5번 판례도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나머지 지문들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들어왔습니다. 자, 5번이 법인이 하는 14조 업무죠.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 14조 업무가 6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6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시하는 법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X. 임대 관리를 하지. 법인이 이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업을 하는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X. 중개업 창업을 위한 부동산 자금 말선업 이런 사채업 하는 거 아니죠. 법인이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경매 부동산 관리할 수 있죠. 동그라미. 답이 4번이 될 것이고 5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장 용지에 대한 분양 대행 X예요. 여러분 분양은 주택이나 상가만 가능하니까 항상 토지 분양하면 X 적어놓고 공부했죠. 공장 용지도 토지잖아. 그죠? 그래서 분양이 안 됩니다. 자, 되는 것은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지금 이런 5번과 같은 지문들도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뭐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를 보셨습니다. 6번 왔죠? 자,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그때 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 중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자, 갑시다. 1번.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사용 신고할 필요는 없다. 맞다. 여러분 뭐가 없다를 맞다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했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개공사가 그쪽 사무실로 이전을 하거나 아예 그 사무실로 등록을 해서 2개, 3개가 만들어지지 공동사용 신고서 제출하면 X입니다. 그래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맞다. 1번 지문 같은 것들은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다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신고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등록의 절차로서 만들어집니다. 타당한 것 1번.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는 이를 특수법인이라 하고 대체적으로 지역농협입니다. 이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이 나오니까 지역농협의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당연히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지점,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X. 5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업무 보정 설정을 증명할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X. 여러분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법인은 등록이 돼 있는 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정 설정하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등록이 되면 등록증 교부 받기 전에 보정을 설정하게 되죠. 그거 차이 많이 강조했어.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인은 분사무소 몇 개 만듭니까?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일개소죠. 계속 출제됐던 지문들로서 연결이 됩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이 오기도 하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번 갑시다. 자, 7번. 역시 중개사무소를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답이 1번 보이십니까?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한다. X죠.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사가 위반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피할 목적으로 구리시로 만약에 이전을 했다면, 자, 그럼 나는 구리에서 잘못했는 거 없잖아. 그리고 처벌을 안 하게 된다면 이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요.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을 이전이 일어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걸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렇게 탁 묻잖아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1번입니다. 나머지 2, 3, 4, 5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 내로 합니까? 10일 내로. 이 숫자도 시험에 잘 들어오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8번 넘어갑니다. 자, 8번.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 폐업에 대해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갈까요? 1번. 개공사가 휴업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휴업에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당해 기간 중이라도 다른 개공사 고용인이 될 수 있다. X. 휴업하고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이중 소속입니다. 3번. 개공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며 당연히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X입니다. 여러분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등록증을 지참하여 휴업 폐업을 하니까 등록증을 지참한다라는 말은 방문할 수밖에 없죠. 이때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한다면 틀려요. 4번. 휴업 신고 중에 있는 개공사 중개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X. 여러분 휴업은 했더라도 그 사람의 등록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휴업은 끝나면 다시 영업을 할 거니까. 그럼 휴업했다고 사무소가 없어도 된다. X입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다 틀렸네요. 타당한 것 5번.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임신, 출산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휴업할 수 있다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9번까지 왔습니다. 자, 9번 지문. 역시 개공사 인장을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그때 인장 등록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1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정확하게 돌았죠. 어디에 합니까? 주된 사무소. 법인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 등록합니다. 1번부터 5. 타당한 거 돌았네요. 수정합시다.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X. 방금 했지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고 그때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개인은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을 등록합니다. 3번.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며칠 내로 변경 등록할까요? 7일인데 이때 인장 변경은 7일이다. 요거 숫자 아주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틀렸고 4번.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모두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반드시 등록한다. X죠. 여러분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자만 등록을 하지 자격증이 없는 사원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죠. 그래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모두 때문에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 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인데 개공사는 업무 정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단원에서 중개사법에서 한 5군데 정도 돼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첫 번째 꼭 기억하자. 이렇게 수업을 해왔던 내용이죠. 타당한 것 1번, 틀린 것들을 수정해 봤습니다. 10번 내려갑니다. 자, 10번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내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가장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자, 이때 정보는 며칠 만에 7일 만에 어디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정확하게 돌았죠. 여러분 이거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면 틀리죠.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이런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최소한 물건을 한번 확인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준다. 그렇게 강조했죠. 자, 1번이 맞다면 2번 임대를 전속중개계약으로 의뢰받은 개공사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에 공개하는 경우 공시지가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때문에 X. 자, 임대일 때는 공시지가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원래의 개공사가 중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불을 하여야 한다. 또 X죠. 자, 여러분 원래 개공사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하여 그 개공사가 중개를 위하여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위약금이죠.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없다. X. 소재, 지번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절대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도 없지만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1번, 틀린 것들을 정리해 보셨죠. 11번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11번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보죠. 자, 3번이죠.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비전공이요 할 때 정의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위반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이 정리가 됐다면 1번 국토장관은 개공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에 또 의뢰인 들어오죠. 이 거래정보망은 개공사 상호간에만 교환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아니죠. 공인중개사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그래서 틀렸고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틀렸죠. 요거 얼마? 3개월 내로 운영규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30일 내로 지정을 받으면 운영규정은 3개월 내로 정하죠. 숫자 반대로 돌린다 그랬습니다. X.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로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X. 1년 이내에 운영해서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취소 사유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할 때 1년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2번까지 왔습니다. 자, 12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의 역시 확인 설명 의무 내용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것부터 볼까요?
답이 5번이죠. 개공사는 매도 임대인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그래서 매도 임대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태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말은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돌았죠. 이때 설명이나 기재 하나라도 빼서 문제 잘 낸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설명하고 기재합니다. 자, 틀리는 것 수정할까요? 1.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이나 사본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한다. 웃긴다, 그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작성하게 됩니다. 2.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이번에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 이 말이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부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X죠. 완성이 되었다 말은 계약이 체결되면 취득하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양 당사자에게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이렇게 합니다. 3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수 임차인 등에게 당해 물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웃기죠? 여러분 매수 임차인이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태를 요구하니까 매도 임대인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틀리게 내는 지문들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4번 확인 설명서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공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에 개공사 별도로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X 사장님인 개공사는 반드시 소공사와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사장님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13번까지 왔습니다. 자, 13번 역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이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는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작성은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고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지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닌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했죠. 옳은 것 1번이었습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X 함께 개공사 빠질 수 없다 그랬죠. 3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X다 그죠? 거래계약서 보존 몇 년입니까? 5년 틀렸고 4.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X죠. 표준서식은 없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국토장관이 정한 법정서식은 없다. 5번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도 틀렸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재는 받을지라도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받겠지만 그죠? 이런 5번 지문 여러분 훈련하다시피 잘 보셔야 돼. 딱 보고 이거 틀린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14번까지 갑니다. 자,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에 보이죠. 자, 요거는 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취득세 3배가 아니고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요거는 답으로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얼마? 10% 과태료입니다. 이건 원래 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업 시간 중에 많이
많이 전달했죠. 자, 그래서 취득세 3배 틀렸고 신고하지 않은 자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됐죠. 특히 2번 같은 것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 거래대금 자료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1, 2, 3, 4 맞는 지문들은 그대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15번 돌아왔습니다. 자, 15번 역시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로 부작위 의무가 연결돼 있고 여러분 금지행위를 다른 말로는 부작위 의무란다.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다. 여기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뭐 아주 가볍게 돌았습니다. 답이 5번 보이시죠? 개공사 갑이 매수인 을의 중개 의뢰를 받고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나 을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을을 대리하여 병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개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 한쪽만 대리했으니까 쌍방대리가 아니고 일방대리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방대리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금지행위 우리 암기표에 있는 내용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체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아죠. 단체가 들어가면 금지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는 내용. 자,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은 5번. 16번까지 왔습니다. 자, 16번. 중개의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역시 업무보정 설정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5번 보이나요? 자,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4개 설치하면 10억이다. X. 자, 법인이 지점을 몇 개 가지고 있다? 4개 가지고 있답니다. 법인 얼마 가입해야 되지요? 4억. 분사무소마다 2억씩. 합이 얼마죠? 얼마죠? 갑자기 계산이 안, 8. 이게 8. 그렇지. 얼마? 12억이죠. 그래서 틀린 것 5번입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법인이 4억이면서 분사무소마다 2억씩 가입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느냐라는 지문이죠.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질문할 것도 많은데 이 금액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했습니다. 가볍고 내용들은 다른 것들은 정리가 됐겠죠. 17번 갑니다. 자, 역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4번 봅시다. 개공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공사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정확하게 들었고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5. 수정할까요? 1. 개공사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인출할 수 없다. X. 여러분 보증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중 하나의 기관에만 예치한다. 요거 아프죠? 신탁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기본서에 신탁업자 등 4글자까지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말 많이 했죠. 이건 기출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아주 아픈 문제예요.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합니다. 3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도인 등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등의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예치기관이 아니고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죠. 틀렸고 5번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적용하니까 항상 이 부분은 이전하고 취득만 가지고 반대로 돌릴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타당한 것 답은 4번입니다. 취득하는 자죠. 18번까지 넘어왔군요. 18번. 자,
개공사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개시하는 사항에 대한 가벼운 내용인데 가볍지만 자주 돌았습니다. 자, 우리는 개시해야 될 건 뭐라고 공부합니까? 등수보자 개시해야 된다. 내가 모의고사 추구라면 내 등수를 보자 하면 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실무교육 수료증. 거의 뭐 가벼운 문제면서도 자주 출제되었던 단원이죠. 개시 의무 위반 100만 원 과태료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19번 돌았네요. 자,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중 타당한 것은 답이 2번이고 판례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에서 중개행위가 거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보수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판례. 5. 자, 나머지는 쭉 다 틀렸는데 특히 5번요.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으로부터 균분해서 받는다. 이런 거 틀리죠.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받습니다. 타당한 것 2번. 자, 오늘은 여기 20번 문제까지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이후에는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죠. 자, 20번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 반대로 도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답이 2번입니다.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행한다. 무조건 X예요. 여러분 자격증에 관한 것은 모두 누구?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이렇게 반대로 들어온다니까요. X. 타당하지 않는 것 2번. 그러면 나머지 지문은 다 맞겠죠. 맞는 것으로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도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